지금 프린트 준 거 있죠? 이거 처음에 있는 두 개는요 중학교 내용이에요. 왜냐면 중학교 내용이 아예 설명 없이 고등학교 때 거는 그냥 고등학교 내용이 바로 돼 있어서 이러면 더 이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중학교 내용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통계라는 건요, 자 봐요, 어떤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무리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 그런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 연병 떨면 나간다 너도. 자,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죠. 진짜 많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그 집단에 대한 너무 많은 값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으니 그 집단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값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 대표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대표값이라는 건 뭔 말이다? 그 집단의 한두 값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값이 뭐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수능 40만 명 이렇게요. 많은 집단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집단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는 값, 그것도 여러 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표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값을요,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제일 많이 공부하게 될 거는 평균이겠지만 뭐뭐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최빈값, 이름부터가 가난하게 생겼죠.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빈도가 가장 많은 걸 최빈값이라고 해요. 그래. 네. 오케이? 이거는 빈도가, 즉 어떤 값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해요? 그리고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중앙값.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왠지 이름부터 가운데 있어 보이죠. 네. 그리고 평균이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뭘 나타내는 거다?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최빈값, 중앙값, 평균,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내신에 나왔었는데 정말 애들이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쉬워. 이 각각의 뜻이 뭔 말인지 몰라서 고3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틀려버렸어요. 돌려서 얘기하죠. 최빈값을 언제 쓴다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지 못하는 고3이 있을 겁니다. 자, 봐요. 이거 처음이에요. 저 지랄하고 있죠. 자, 최빈값이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걸 말해요.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프렌치가 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 애완동물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네. 개새끼가 있고요, 고양이가 있고요, 코끼리가 있고요, 네. 사자가 있고요, 호랑이도 넣어줘요. 물소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개를 3마리, 고양이를 1명, 코끼리를 5명, 사자는 7명, 물소는 2명이 반에서 애들이 기르고 있어요. 집에서. 잘 생각해보세요. 대만에 거의 국가가 어디예요? 여기요, 대한민국 양해중학교. 봐봐요. 이거는 이 개라는 숫자를 1, 고양이라는 숫자를 2, 코끼리라는 숫자를 3, 사자라는 숫자를 4, 물소라는 숫자를 5 하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알고 있는 평균을 내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 3.2가 나왔다고 칩시다. 네. 예를 들어 이거의 평균이. 네. 그러면 코끼리에 가까운 사자냐? 아니? 아니죠. 사자의 성질을 띠고 있는 코끼리야, 이런 거 말 안 되지. 어때? 이렇게 의미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는 평균을 쓰지 못하고 중앙값도 쓰지 못해요. 왜요? 최빈값. 얘는요, 최빈값이라는 걸로 이 반의 대표값을 정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기르는 애가 누구죠? 사자.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대표값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언제 최빈값을 쓰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걸 수치로 나타냈을 때, 그 소수점이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의미가 없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최빈값을 쓴다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최빈값을 쓰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다. 알겠어요? 네. 자,
이해했죠? 네. 그리고 중앙값을 언제 쓰냐면 중앙값이라는 거 사용하는 건 뭐야? 자료 분포가 극단적일 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나라의 그 생활 수준을 판단할 때는요. 그 재벌의 재산을 판단합니까? 아니죠. 재벌의 재산을 판단하는 건 아니죠. 네. 중산층의 재산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왜요? 가난한 생활 보호자들 이런 애들은 봐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버는 돈이 5만 원, 6만 원, 7만 원. 평균은 300만 원, 310만 원. 그래서 재벌은 1억, 2억, 3억 이래 봐요. 오케이? 되게 극단적이죠. 네 얼굴 고친 데 들어갔더니 저거 봐요. 극단적인 분포를 띄죠. 네. 이렇게 극단적인 분포를 띄죠.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없다고요? 평균의 의미가 없어요. 왜요? 맞아요. 이거 평균하면요. 재벌이 막 다 땡겨놓고 다 땡기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자료 분포가 어떨 때? 극단적일 땐 뭘 쓴다? 중앙값이라는 걸 쓴다. 이해하시겠어요? 언제 쓰는 건지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중앙값은요. 자료의 개수가 여기서 지금 자료 개수 몇 개예요? 7개죠. 네. 홀수개일 때는 한 가운데 걸 체크해 줍니다. Alright. 알겠어요? 네. 이거 자료 개수가 홀수면 딱 가운데예요. 네. 짝수개면요. 가운데 2개 골라서 나누기. 오케이. 짝수개는 이렇게 총 개수가 9개요. 짝수개로 변신했죠.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준다? 가운데 2개. 가운데가 어디예요? 그거 두 개. 이거죠. 맞아요. 이거 두 개의 평균을 찾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어요? 네. 이게 뭐라고요? 중앙값이라는 거라고요. 자, 신호를 계속 보내. 못 알아듣겠으면 무가충들. 알겠죠? 어떻게 보내요? 너는 됐어. 넌 몰라도 돼. 네? 넌 몰라도 돼. 이건 내신 아니잖아. 그래요? 야, 무가충들 나한테 신호 보내줘요. 윙크 보내. 끄면 검은 눈도자 하나 더 생긴다. 아, 니네 꼭 나한테 물어봐야 돼. 모르겠으면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영부영 넘기면 안 된다잉. 알겠지? 은성아. 네가 지금 제일 걱정이야. 왜요? 니 자꾸 손만 때리자고 잘라갖고. 그죠? 이 말 이해하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네. 자, 잘 봐요. 집단의 성질을 한 값으로 띡 나타내는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표값이라고 부를 건데 그 대표값 중에 최빈값, 중앙값이라는 건 언제 쓰게 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오케이? 네. 저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 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좋아요. 그 평균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료의 개수만큼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A 학생, B 학생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근데 어떤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미술. 과학. 음악으로 하죠. 네? 미 이렇게 네. 두 개가 있다고 하죠. 됐습니까? 두 개잖아요. A 학생은 국어가 40점, 영어가 60점, 수학은 1점. 50점, 음악은 100점. 100점. 80점, 미술은 95점. 90점. 이 새끼는 재정과 예체능계예요. 됐어요? 네. 이러면 잘못 썼어요. 바꿔야지 70점으로. 자, 됩니까? 네. 얘 평균 얼마 나와요? 다 과목 총값 다 더한 다음에. 70. 60. 아니요. 550. 나도 사실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60 아니야? 100, 50. 60 나와요. 60. 평균? 10 나와. 200, 60 넘어. 200, 300, 60이지. 자, 정말 어마어마한 애새끼들끼리 모여있나 봐요. 자, 됐어요. 이거 평균이 몇이에요? 60. 60입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새끼는요. 80. 70. 50점, 90점. 70점, 90점. 50점, 90점. 70점, 90점. 60점이 되는 겁니다. 망했다. 얘 평균이요? 60인 거 변하지 않죠. 네. 됐습니까? 네. 근데 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평균은 그 집단의 성질을 표현하는 대표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집단의 평균이 어때요? 똑같죠? 쉐임. 똑같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단이 성질이 달라 보이지?
평균이 지금 뭘 나타내는 거긴 해요. 집단 성질 나타내는 거죠. 네. 근데 그 집단을 보세요. 지금 두 평균이 어때요? 같죠? 네. 두 평균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단 성질이 달라 보이죠? 최빈값이 다르기 때문에요. 왜 달라 보이는 거냐면 퍼져 있는 정도, 즉 평균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평균의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분산. 그걸 우리는 산포도, 산포도. 퍼져 있는 정도가 평균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 산포도를 더 공부를 해줍니다. 자, 평균을 뭐 하기 위해서요? 대표값으로 쓰려고 하는데 자세히.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평균에는 허점이 발견됐어요. 어떤요? 퍼져 있는 정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만 딱 대표값을 쓰기엔 좀 부족하죠. 맞아?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뭘 가리킨다? 뭘 산포도. 배운다? 산포도를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오케이. 집단의 성질,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한두 명이겠어요? 아니죠. 일단 이 A라는 놈만 봐도 점수가 지금 벌써 몇 개예요? 5개죠. 네. 이 5개가 이 학생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가지려면 일단 평균을 써야겠고 뭐 최빈과 중앙값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알겠죠? 네. 평균을 대표값으로서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한다? 산포도라는 걸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예. 평균에 부족한 점이 바로 뭐다?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걸 일단 어디까지요? 대표값이라는 말까지요. 대한 내용을 좀 보죠. 거기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2번. 기본 문제 1번은 집어쳐요. 뒤에 답지 있으니까 알아서 풀고 공부하셔요. 네. 야, 기본 문제 2번을 보면요. 이거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을 나타내려면 그냥 이렇게 다다다다다 여러 개가 써 있으면 이거 작은 거부터 큰 수로 오름차순으로 써줘야겠죠. 네. 그리고 진짜 평균도 구해야 되고 중앙값도 구해요. 중앙값도 구하고 최빈값도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쓰셔야 됩니다. 네. 알아듣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거 본인이 하세요. 유제 1번을 먼저 내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얘를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60점 새끼가 몇 명이에요? 2명. 70점 2명. 3명, 2명 이러죠. 하면. 됩니까? 네. 60점 새끼 몇이요? 2명. 2, 2, 3, 2, 1. 이거죠. 네. 잘 봐요. 60점이 몇 명 나온다고요? 2명. 90점이 2명. 70점이 이렇게 그냥 쭉쭉 나오죠. 네. 얘가 하시는 뜻이 뭐냐면 나열을 쭉 해보면 60점이 몇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2개. 이렇게 60, 60 두 번 써주고 70, 70 두 번 써주고 80, 80, 80 써주고 맞아요? 8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하겠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최빈값 찾을 수 있겠죠. 네. 최빈값 누구예요? 80. 중앙값도 찾을 수 있겠죠. 80. 쭉 쓰다 보면 평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평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네. 그럼 60점짜리 몇 번 더해야 돼요? 곱하기 두 번이죠. 그래서 60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네. 평균을 구할 때 이해하시겠어요? 더하기 70. 70 곱하기 얼마요? 2 맞습니까? 80 곱하기 얼마? 3. 더하기 90 곱하기 얼마? 2 100 곱하기 1 이렇게 놓고 이걸 총 도수 10개. 10. 1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도수 분포표에서 어떻게 적값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제 1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거는 따라가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해요? 네. 그럼 바로 뒷장을 넘겨보세요. 11개. 바로 뒷장에 넣으면 평균 구하는 방법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써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각각 하나씩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각각 다 더해도 되지만 도수 분포표로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곱해서 쓰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도수 분포표가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야, 봐봐요. 좀 이따가 산포도를 설명할 때 개소리라는 친구들이 무조건 있어요. 개소리 하지 마요. 이거 62개 있다는 뜻이고요. 72개 있다는 뜻이고요. 83개 있다는 뜻이고요. 90, 10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써서 나열될 거라는 건데 이거 갖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하게 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이해해 두십시오. 이런 이유로 도수 분포표에서 이런 이유로 곱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걸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저거예요. 실제로 60점이 2개 있다는 뜻이고 70점이 2개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네. 됐죠? 네. 이 말 이해하죠? 네. 거기에 그래서 평균 구하기 위해 이렇게 쭉 써 있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됐죠? 네. 자, 그럼 다른 거 말고 여기 부분을 좀 볼게요. 뭐냐면 유제 4번이요. 야, 니네 나머지 거 이거 다 풀어봐라. 어? 네. 네. 야, 누가 니네는 이거 질문 계속 받아야 되니까 니네 이거 다 풀어. 자, 유제 4번 보죠. 이거 봐보면 얘가 도수 분포표를 참 이렇게 지랄같이 나타냈죠. 네.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뭐예요? 40, 40에서 뭐? 5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해하나요? 네. 헐, 와. 뭐가 빠졌는데? 0에서 10, 3, 5, 2, 헤헤. 칸이 안 왔군. 봐봐요. 이거 A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래놓고는 절대 모를 것 같은데요. 확률 변수할 때 다시 불러줘요. 자, 8. 뭐예요? A8. A, 여기 8, 19, 22, 8명이죠. A8. 뭐한지 이해하겠습니까? 네. 야, 봐봐요.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저렇게 구간으로 잡아서 하는 이유는 통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명확한 학문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 0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딱 0, 2, 3, 4, 5 이렇게 딱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진짜 되도 않는 점수가 막 3, 3.4, 5, 5.7 이렇게 되도 않게 막 표현되어 있으면 계산이 진짜 역 같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으로 잡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저럴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는 학문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됩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0에서부터 10까지 0에서부터 10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알겠습니까? 네. 그냥 계급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닌데 저걸 0에서부터 10이라는 저거를 그냥 0부터 10까지라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저 계급을 대표하는 계급값이라는 걸 정해줘요. 계급값을 쓰는 건요 그 구간의 평균을 나눠요. 얼마죠? 5. 이거는요? 15. 얘는요? 25. 얘는요? 35. 45. 이거 55. 됐습니까? 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저렇게 계급값을 대신해서 이제는 뭘로 보면 되냐면 도수 분포표로 보면 돼요. 이제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0부터 10이 아니고 이렇게 쌤 0부터 10인데 왜 5로 대신해요? 통계학 자체가 불분명한 학문이라 이렇게 정해놓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걸 딱 찾아낼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저 그 진짜와 저 추정의 오차를 점점 줄여가는 게 통계학이 발전해가는 과정이겠죠. 하지만 그건 통계학자한테 맡깁시다. 그쵸?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있는 것만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아들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이러면 5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좀 이따 뒤에 가서 개소리 하면 쌤은 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죠? 네. 저 말 알아듣겠습니까? 네. 저렇게 계급으로 주어져 있을 때 계급 값을 이용해서 도수분포표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3번부터 잠깐만 보죠. 3페이지. 실력 키우기 1번이요.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낼 값을 뭐라고 하죠? 대표값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그 대표값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균. 평균, 최빈값, 중앙값 이런 것들이죠.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채빈값. 이해하시겠어요? 네. 3번은요. 새, 고양이, 개, 토끼, 물고기. 야, 이거는요. 평균을 통해서 대표값을 나타냅니까? 아니요. 3번에 최빈값. 최빈값을 통해서
대표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아듣나요? 네. 자, 6번 보세요. 6번 수치를 주어지고 있죠. 네. 뭐라고 돼 있어요? 과일의 선호도 조사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1번은 포도, 2번은 사과, 3번은 바나나, 4번은 딸기. 주시냐 딸바냐? 아니죠. 네. 평균 나타내면 안 되죠. 그래서 뭘 이용해요? 최빈값을 나타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알아듣나요? 네.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뒤에다가 어느 부분에다가 별표를 칠 거냐면 13번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변수 변환이라고 써놓으세요. 오케이? 네. 이게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텐 안 가리키지만 오케이? 나중에 이거 눈으로 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얼마라고 답이 나오냐?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m이라고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해해요? 어? 야, 이해해요? 어?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뭘 찾았냐? 뭘 배웠냐? 대표값이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표값으로만, 즉 평균으로만 대표값의 모든 걸 다 나타낼 수는 없다고 했죠. 네.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삼포도. 그걸 메꿔주는 게 뭐라고요? 삼포도. 삼포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삼포도가 이 평균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건데 그 삼포도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쌤이 하는 얘기를요. 이 삼포도는요. 자료, 즉 그 각값의 값들을 뭐라고 하냐? 아까 전에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그걸 뭐라고 하냐? 별양이라고 합니다. 별양이 그 통계 자료에서의 값을 의미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별양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우린 뭐라고 한다? 삼포도라고 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여기서부터 용어가 외울 게 나타납니다. 지금 봐요. 무슨 용어가 있었는지 보세요. 대표값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대표값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최빈값, 중앙값, 평균. 평균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이해하셔요? 네. 이해하세요? 네. 거기서 이제 평균이 부족하다고 했죠. 뭐가 부족해요? 평균. 평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면 대표값으로서의 의미가 부족합니다. 그거를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누구로요? 삼포도라는 놈으로요. 삼포도라는 놈의 말뜻이 뭐죠? 별량, 즉 우리가 말했던 그 점수들 있죠. 또는 어떤 값들. 그 값들이 뭐로부터 떨어진 정도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어떻다고요? 표현하는 값이라고요. 별량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겠어요? 평균, 별량, 삼포도, 평균값, 평균, 대표값, 최빈값, 중앙값 용어 다 알아셔야 돼요. 지금요. 별량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 자료의 값을 말해요. 알겠죠? 그럼 이제 기본 문제 1을 통해서 쌤이 무언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라는 선수의 몸무게가 82, 88, 76, 80, 84 이게 바로 뭐예요? 다섯 선수의 몸무게죠. 맞아? 네. 이거 값들이 각각 뭐예요? 별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값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야 뒤로 넘어갔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별양. 별양이라고 부른다고요. 이해하시죠? 네. 자, 보세요. 이 별양이라는 게 82, 88, 76, 80, 84죠. 이거 하면 160이죠. 네. 맞죠? 네. 이렇게 하면요 170이죠. 네. 이거 하면 330에 410이 뭐예요? 전체 별량의 총합이죠. 네. 이걸 뭐로 나누면요? 5로 나누면 82. 82 이게 바로 뭐다?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을 보통 m으로 많이 표시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도 별량 x를 기준으로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expect 기대값 그걸 평균이라고도 하거든요. 별량 x에 대한 기대값을 평균이라고 해요. 이해하시죠? 네. 여기서 평균이 얼마라고요? 82라고요. 지금부터 쌤이 무언가를 써줄 건데요. 잘 보십시오. 용어는요. 편차라고 배울 거예요. 편차란 뭘 말하냐? 편차란 뭘 말하냐? 별양에서 평균을 빼준 겁니다. 내가 말했죠. 이거 용어 싸움이에요. 통계는요. 초반에만 바짝 이해해주면 진짜 할 거 없습니다. 진짜. 야, 내가 장담코 나 니네 문과가 됐던理과가 됐던 앞으로 2번 다시 통계 설명 안 해줘요. 왜? 진짜 쓰잘데기 없거든요. 진짜 이게 다예요. 내가 지금 이거 찍어 놓으면요. 추후에 고1 올라와서 이거 들을 때 나 설명 안 해줄 거고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진짜요? 아 이게 진짜 다예요. 너 왜 주시로 가글을 해? 자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민영이 이거 지금 이해하고 있니? 네. 다 용어 외우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외우면 끝이에요. 잘 봐요. 평균이 82죠. 야,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얼마죠? 편차가 여기서 0이죠. 네. 이 새끼는요? 묘. 6. 이 새끼는요? 마이너스 8. 이 새끼요? 마이너스 4. 4. 2. 됐습니까? 네. 4. 이해해요? 네. 와. 신기한 게 발견이 되었어요. 어떤 자료서든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어떤 자료에서든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다? 0. 왜 갑자기 쌤이 뜬금없이 편차의 총합을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 지금 내가 산포도가 뭐예요?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별량 빼기 평균을 해야겠죠. 네. 얼마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의 또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 더해봤더니 계속 뭐야? 0이야. 여기서만 그럴까? 아니요. 모든 자료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차의 총합이 0이면 와 좋겠다. 우리 뭐 못 구해요? 산포도를 그냥 절대 구할 수가 없겠네요. 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부분과 양수가 나오는 부분을 그냥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얘를 뭐 하죠? 절대값 또는 제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과 제곱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유야 어쨌든 나중에 통계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미분이라는 걸 해줘야 돼. 그래프 개형을.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결론. 절대값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절대값이 있으면 꺾이죠. 네. 그럼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제곱을 선택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걸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들어요. 저 새끼는 저거 정서불안이지 저거. 정서불안이다. 저 졸리냐? 정서불안이야. 그게 시발로 막 혼자 이렇게 처먹고 오니까 그렇지. 싸우지. 봐요. 네. 편차는 영어로. 몰라. 자, 알겠죠? 오케이? 네. 자, 편차 자체의 총합은 의미가 있어요? 없다. 절대값을 씌우면 나중에 통계학 공부하다가 뭐가 안 된다? 미분이 안 된다. 결론. 뭐 하게 된다? 제곱. 편차를 제곱하게 된다. 제곱. 편차 제곱하면요. 뭐가 사라져요? 음수가 사라지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음수가 사라지죠? 네. 자, 봐봐. 여기서 산포도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릴 거예요. 이제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계산할 거죠. 네.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계산할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 즉 산포도는 대표값도 몇 개 있었죠. 몇 개 있었어요? 네. 최빈값, 중앙값, 평균 3개 있었죠. 네. 산포도도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냐면 분산이라는 친구와 표준 편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별거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네. 자, 분산이라는 것 자체를 잘 들어보세요. 자, 편차로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평균화 해주려고 했는데, 그쵸? 편차로 떨어진 정도를 평균을 내주려고 했는데, 편차는 총합이 계속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우리는 절대값이 아닌 제곱을 선택해요. 네. 알겠죠? 근데 제곱을 하니까
떨어진 정도에 대한 값들이 이제 다 양수값으로 표현이 되죠. 이거 다 더해보세요. 80. 그러면 80이 나옵니까? 네. 그걸 5로 나눠보세요. 16. 16. 됐습니까? 이거 값. 즉 분산이란 편차 제곱의 평균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정도의 제곱의 평균을 말하게 된 게 분산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상식상 우리는 분산이라는 산포도라는 것 자체가 뭐였어요? 별량은 떨어진 정도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곱하면 값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평균. 씨발 루트. 루트 분산을 해주는 걸 왜? 우리 편차를 제곱해버렸잖아요. 그 제곱값 하면 너무 커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줄여줍니다. 루트. 루트를 씌워서요. 이해하겠어요? 네. 네.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 편차라고 부를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네. 저게 뭐라고요? 산포도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나중에 분산은 거의 안 쓰고요. 표준 편차만 씁니다. 나중에.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16이 뭐고? 이 16이 뭐다? 분산이다. 표준 편차는요? 아까 루트를 씌운 값이다. 야!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뭐다? 떨어진 정도 값이 너무 커져버린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요. 일단 중간으로 여기서 하고 끊읍시다. 정리를 좀 더 하고 끊죠. 정리하시라고요. 자, 다음요. 기본 문제 그 이번에 그 두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기본 문제 3번 보면요. 기본 문제 3번 보면요. 거기도 변수 변환이라고 써 주십시오. 어허. 기본 문제 3번도 이거 나중에 변수 변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중딩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요. 대가리가 터져버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야, 여기까지요. 용어 모르는 거, 정리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안녕. 없죠? 네. 오케이. 여기서 잠깐 끊고 다시 나가겠습니다.